자, 이제 기압권 RC 나가봅시다. 6단원. 자, 기압. 기압은 공기의 압력을 기압이라고 하고 대기압의 줄임말이에요. 즉, 공기가 단위 면적, 넓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압력 단위는 뉴턴 퍼 제곱 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해요. 1제곱미터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원래는 압력의 단위에 해당이 되는데, 기압도 마찬가지로 단위 넓이 1제곱미터당 작용하는 공기 기둥의 무게가 바로 기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모든 방향으로 전부 다 동일한 값이 작용이 되게 됩니다. 네, 기압은 이탈리아의 과학자인 토리첼리라고 하는 과학자가 수은을 이용해서 최초로 측정을 했어요. 수은 기둥을 이용해서 기압을 측정을 했는데, 이 과학자 이름을 따서 기압의 단위 중에 토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해줍니다. 토르. 자, 그래서 보면은 실험 과정은요, 한쪽 끝이 막혀있는 1m 길이의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채워요. 그러니까 수은을 이렇게 유리관에다가 수은을 여기까지 가득 채운 다음에 수은이 가득 채워져 있는 수조에다가 얘를 이렇게 딱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수은이 어느 정도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이 수은 기둥 높이, 이 수은 면으로부터 높이가 76cm가 되는 높이에 도달을 하면 얘가 정확하게 딱 멈춥니다. 그리고 얘는 굵기가 이렇게 굵던, 가늘던, 이렇게 기울이던 수은 기둥의 높이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같아요. 그러니까 기울이거나 굵기가 달라도 높이가 같다. 즉, 왜 그러냐면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기압의 크기가 어떻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냐면, 원래는 요 수은 기둥에 뭐가 있을 거예요? 무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수은 기둥에 무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이 밖에서 눌러주는 공기 기둥에 뭐가 있을 거예요? 무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수은 기둥의 무게랑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공기 기둥의 무게가, 즉 수은 기둥의 압력과 공기 기둥의 압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을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 눌러주는 공기의 힘과 여기서 눌러주는 수은 기둥의 힘이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으니까 딱 평형 상태에서 멈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압이 높아지면 수은 기둥의 높이도 어떻게 되고요? 높아지고. 왜? 이 밖에 누르는 힘이 커지니까 더 무거워지는 거고, 기압이 낮아지면은 수은 기둥의 높이도 같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기압이 바로 대기압에 해당이 되는데, 이 1기압의 크기는 여기서 측정한 76cm 높이의 수은, 여러분들 수은이 화학기호로 Hg예요. 그래서 76cm의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하고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1기압은 76cm Hg, 수은 기둥 76cm 또는, 근데 보통 cm보다는 밀리미터 단위를 더 많이 사용을 해요. 760mm Hg 또는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합니다. 1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위가 1뉴턴 퍼 제곱미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1013 헥토파스칼, 그 다음에는 10m 물기둥의 압력.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 수심 10m를 들어가면 10m 깊이에서의 수압이 몇 기압이랑 같다? 1기압이랑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공기기둥 1000km의 압력하고 같아요. 공기기둥 1000km의 압력하고 같은데, 이게 왜 1000km냐면은 1000km가 바로 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기권의 우리 앞에서 했죠. 높이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대기권의 높이가 얼마다? 1000kg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기기둥 1000kg의 압력, 그 다음에 10m의 물기둥의 압력은 1013헥토파스칼, 수은기둥 76cm하고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수심 10m에서의 압력을 재주면 몇 기압이 나오냐면 2기압이 나와요. 1기압이 아니라 2기압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기 밖에서 눌러주는 대기압이 몇 기압이 있어요? 대기압 1기압에다가 수은 기둥에 수압 1기압까지 합쳐져 가지고 총 몇 기압이 되는 거예요? 2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수심 20m에서는 몇 기압으로 나오겠어요? 3기압. 수심 30m에서는 4기압.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기압이 1기압이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 기압은 변해요. 왜? 공기의 압력이기 때문에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압은 점점 낮아집니다. 그 이유는 공기기둥 1000kg인데 높이 올라가면 공기기둥의 무게 자체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높아질수록 기압은 낮아지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기압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여기 나온 것처럼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희박하기 때문에 줄어들어서 그렇고, 공기는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 장소에 따라서 압력의 크기가 다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압력 차이에 의해서 공기가 이동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바람이에요. 바람은 공기 흐름을 바람이라고 하는데, 자, 차등가열과 기압, 그러니까 불균등 가열이에요. 지표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기압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지표면이 가열이 되면, 뜨겁게 가열이 되면, 아까 구름 생성 과정 설명을 할 때 선생님이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표가 가열될 때 공기가 상승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뜨거워진 공기가 어떻게 돼요? 요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공기 양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어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기압이 낮아지니까 공기가 뜨거워져서 상승하는 곳은 뭐가 생기고요? 상승기류가 생기고, 이 상승기류가 생긴 이 부분은 바로 기압이 낮아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저기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표면이 차가워지면, 냉각이 되면은 공기가 어떻게 돼요?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럼 여기에 공기 양이 어떻게 돼요? 많아져 버리죠. 공기가 압축이 돼 버리니까, 공기 양이 많아져 버리니까 여기서는 하강기류가 생기는 곳은 공기가 밀도가 커져 버리니까 이 지역은 고기압에 해당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기 양이 많아졌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상승해버려서 비었으니까 이 고기압의 공기 양이 많은 곳에서 공기 양이 적은 저기압 쪽으로 뭐가 불게 됩니까? 바람이 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은 기압 차이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기압이 어떤 곳에서 높은 곳에서 그 다음에는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공기의 움직임을 바로 바람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항상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불어요? 기압이 높은 고기압에서 기압이 낮은 저기압, 낮은 쪽으로 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풍향은요,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불어오는 방향이에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바로 풍향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방위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동, 서, 남, 북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바람은 무슨 풍이라고 불러줘야 돼요? 북풍이에요. 알겠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에요. 만약에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면 무슨 풍? 남서풍. 예, 이렇게 불러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동풍.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는 해륙풍하고 계절풍 봅시다. 원리는 같아요. 원리는 같은데 이게 규모랑 주기가 다른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은 육지와 바다의 무슨 차이 때문에? 비열 차이로 인해서 풍향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비열 차이로 정확하게는 뭐가 발생하는 거냐면 냉각 속도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냉각 속도 차이로 인해서 기압이 바뀌고, 그래서 뭐가 바뀌는 거다? 풍향이 바뀌게 되는 게 바로 뭐다? 해륙풍하고 계절풍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비열은 물질의 특성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비열은 단위가 뭘 사용합니까? 줄, 퍼, 그램, 도씨 또는 칼로리, 퍼, 그램, 도씨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해주고, 어떤 물질 1g을 1도씩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 또는 열량을 바로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열이 크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비열이 크면 클수록 온도 변화 자체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소리는 뭐냐면 잘 뜨거워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잘 식지도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육지하고 바다 둘 중에는 비열이 누가 더 크냐면은 여러분들 바다, 물이 비열이 크기 때문에 바다의 비열이 더 큽니다. 즉 바다의 비열이 크다. 육지보다 커요. 자, 그래서 해륙풍은 하루를 주기로 불어오는 방향에 해당이 되고요. 계절풍은 1년을 주기로 해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건데, 보면 해륙풍 보세요. 일단은 낮 시간이 되면 육지하고 바다가 동시에 태양빛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먼저 뜨거워져요? 비열이 작은 육지가 먼저 뜨거워져요. 그래서 낮에는 육지가 더 뭐가 돼요? 고온이 되고 바다가 상대적으로 저온이 됩니다. 그러면은 뜨거워진 육지 쪽에서 공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상승해요. 그리고 차가워진 바다 쪽에서는 이렇게 공기가 하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온인 바다 쪽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고기압이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고온인 육지 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저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는데, 이거를 무슨 바람이다? 해풍이다 라고 불려주게 됩니다. 낮 시간에는 해풍이 불고, 밤 시간이 되면 이제 냉각이 된단 말이에요. 햇빛이 없어지면. 그럼 냉각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디가 먼저 더 식어요? 먼저 뜨거워진 육지가 먼저 더 식어요. 그러니까 육지 쪽이 뭐가 돼요? 더 저온이 되고, 비열이 큰 바다가 좀 천천히 식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온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 쪽에서는 온도가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돼요?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고요. 이렇게 순환을 해서 육지 쪽에서는 기온이 낮다 보니까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지 쪽은 무슨 기압이 되는 거고요? 고기압이 되는 거고, 바다 쪽은 뭐가 됩니까? 저기압이 되어서 육지에서 바다로 이렇게 바람이 부는 육풍은 언제 불게 된다? 밤 시간에 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규모를, 그래서 하루를 주기로 불게 되는데, 이 규모를 키워서 계절풍은 대륙과 해양에 대해서 1년을 주기로 불어요. 앞에서 이 기단하고
날씨를 안 했구나. 자, 여러분들 여름철에는요 무슨 계절풍이 부냐면 남동 계절풍이 불어요. 남동 쪽에 있는 태평양 쪽에서 북서쪽에 있는 유라시아 대륙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름이 되면 똑같이 태양빛에 의해서 달궈지게 되는데 대륙 쪽이 해양 쪽보다 먼저 뜨거워지니까 대륙 쪽이 고온이 되고 해양 쪽이 상대적으로 저온이 돼요. 그러니까 고온이 대륙 쪽에서 공기가 상승을 해서 저기압이 형성이 되고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해양 쪽에서는 공기가 하강을 하기 때문에 고기압이 형성이 되니까 태평양 쪽에서 유라시아 대륙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남동 계절풍이 불고 겨울이 돼버리면 냉각이 되는데 어디가 더 먼저 냉각돼요? 대륙, 유라시아 대륙 쪽이 먼저 냉각이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식는 태평양 쪽이 더 고온에 해당이 돼서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니까 저기압이 되고 차가워진 대륙 쪽은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해서 고기압이 형성이 되니까 이렇게 찬 유라시아 대륙, 정확하게는 시베리아 쪽에서 태평양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되는 북서계절풍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기온하고 기압하고 어떻게 된다? 서로 반대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압은 어느 쪽이 더 높다? 북서계절풍이 불 때는 대륙이 해양보다 높고 기온은 어디가 높아요? 해양이 대륙보다 높다. 그리고 남동계절풍이 불 때는 기온은 어디가 더 높다? 대륙이 해양보다 더 높고 기압은 해양이 대륙보다 더 높게 되는 겁니다. 규모를 작게 하면은 해륙풍, 규모를 크게 하면 뭐가 된다? 계절풍. 네, 이렇게 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냉각 속도의 차이에 따른 기압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기압 차이로 바로 바람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바로바로 개념 체크 한번 다 맞춰봅시다. 자, 1번은 OX, OXX, O예요. 자, 그 다음 2번은 1기압이면 얼마? 76cm고 기압이 높아지면 수증기의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높아지게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 1기압은 얼마예요? 보통 우리가 날씨, 태풍 이런 거 일기예보 보면은 얼마 헥토파스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1013 헥토파스칼, 76cm Hg, 그 다음에는 10m의 물기둥의 압력, 그 다음에는 공기기둥 얼마? 1000km의 압력. 네, 다 1기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그림은 어느 해안지방에 부는 바람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낮 시간에는 기온이 어디가 더 높아요? 육지가 바다보다 높아요. 그래서 기압은 어디가 더 높다? 바다가 높죠. 밤 시간에는 기온이 바다가 높고 기압은 그래서 어디가 높습니까? 육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은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해풍이 불게 되는 거고 밤 시간에서는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육풍이 불게 되는 거죠. 그죠?